저 그림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저 그림을 띄워주시면 그냥 저희 두 분 다 얘기했던 부분은 법무부 안과 이제 민주당의 여당 특위안이 저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수청은 법무부 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안에 넣는 것, 그리고 특위안은 행안부 안에 넣는 것. 이렇게 단순한 차이점이 보이긴 하는데 이것만으로 물론 다 지금의 논쟁을 설명할 수 없겠지만 김규현 변호사께서 드라이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원래 수사권을 조금 종류를 나눠보면은 이제 수사 개시권, 그리고 보안 수사권, 그리고 수사 종결권, 뭐 요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특수부의 무기가 수사 개시권입니다. 네. 어느 놈을 죽일 거냐, 사냥감을 결정하는 게 수사 개시권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게 특수부 수사였고, 네. 그거가 문제가 많으니 떨어뜨려내야 된다 이것을 네. 검찰청에서. 네. 그래서 과거로부터 논의되어 온 게 중대범죄수사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뭐 과거엔 국가수사청으로 불리기도 했고 이름은 바뀌었어요. 하여튼 그 개념은 중수청이 맞아요. 예. 그럼 중수청을 어디에 둘 거냐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대선 전에 과거 한 10년, 15년 동안 한 번도 이게 논란이 됐던 적이 없어요. 다 법무부의 밑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도 다 당연히 법무부 밑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 조국혁신당에서 검찰개혁사법을 발의를 했잖아요. 그때도 법무부 안에 있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 안을 무조건 행안부로 가야 된다. 법무부로 가면 망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조국혁신당의 일부 의원님들이 계신데 네. 그분이 대표 발의한 중대수사청법안이 법무부 밑으로 돼 있어요. 아마도 황운하 의원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이제 탈검찰화를 전제로 이제 법무부 안에 놓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렇죠. 그리고 탈검찰화는 당연히 병행적으로 가는 거고 법무부에서 검사를 쫓아내야 된다. 예.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중수청 신설이라는 거랑 법무부 탈검찰화는 당연히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 사실 지금까지 논쟁이 안 됐었는데 네네네. 이제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면서 이걸 이제 행안부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최초로 거의 하신 거죠. 거의 최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예. 그러면서 하는 주장이 법무부는 검사들한테 포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법무부로 가면은 이게 분리가 사실상 쉽지 않다. 예, 그래서 결국 짝짝꿍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법무부만은 안 된다. 그러니까 행안부로 가든 어디로 가든 뭐 이거는 모르겠고 하여간 절대로 법무부는 안 그러니까 된다. 법무부는 안 된다. 네. 이걸로 나오면서 지금 이제 중수청을 어디로 둘 것이냐의 논쟁이 시작된 건데 이게 몇 달 안 된 거예요 지금. 맞아요. 뜨끈뜨끈한 예. 거죠. 예. 근데 지금 이걸로 뜨끈뜨끈해가지고 너무 지금 과열돼 있어요 분위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분위기는 여당의 특위안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검찰개혁론자가 아니야. 약간 이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되어가고 있는 친검찰주의자 그죠. 쪽이라는 예.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검찰개혁론자들이 말하는 중수청은 다 법무부였거든요. 조국 혁신당조차도 그 조국혁신당조차도 예. 본인들의 안이 지금 법무부 밑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건 새로 나온 쟁점이에요. 근데 네. 그래가지고 요거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이 돼야 되냐면 법리적으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사는 독립적으로 되어야 합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수사는 독립적으로 되어야 하느냐?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나요? 그럼 그렇게 질문하시면 당연하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독립되어야 될 것 같죠? 네네네. 근데 수사의 독립성을 완벽하게 보장해준 결과가 뭔지 아세요? 어떤 겁니까? 윤석열이에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네. 그리고 그게 이게 되네요. 네, 그게 조국 사태예요. 예.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 그리고 송영길 대표 사태.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의 독립성을 뭔가 추상 같은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결론이 윤석열이다. 네, 그리고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네. 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계세요. 뭐 그것도 있죠. 검찰의 수사의 독립을 손대지 말아라는 추상 같은 기준을 계속 적용했을 때 피해자가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독립되어야 될 것 같지만 예. 이걸 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네. 예, 뭔가 아는 사람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수사는 통제되어야 된다 쪽으로 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궁극적으로 국민은 수사권도 결국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국민한테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뽑은 선출자, 즉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 검찰청이나 경찰의 수사권이 도출돼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독립성은 보장해줘야 되지만 왜냐하면 외압을 통제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되는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민주적 통제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과거로부터 검찰청을 통제를 해왔죠. 예. 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예, 뭐 일개 사건에 대해서 뭐 검찰총장을 그렇죠. 통제할 수 있다 뭐 그런 이런 부분도 그래. 있고.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은 항상 이제 보통 법률가 출신들이 이렇게 해왔고 예. 검사 출신만 자꾸 문제였지. 예. 변호사건 판사 출신이건 법률가 출신이 되니까. 그래서 법무부 중대범죄수사청은 누구나 그냥 당연히 법무부 밑으로 가갖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예,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것이 법무부는 검사가 있으니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럼 어디다 둘 거냐 이렇게 됐어요. 가장 이제 적절할 그날만 한 게 뭐 이걸 뭐 국방부에 두겠어요, 환경부에 두겠어요. 과기부도 주장할 수 있지. 우리는 과학 수사에 강점이 있으니까. 아니면 공수처처럼 뺄 수도 있죠. 아예 그럴 그냥 수도 뭐 있죠. 아무 소속도 근데 그럼 안 아예 하고. 통제가 안 되는 통제가 안 기관이 되죠. 나와서 윤석열이 거기 가버리면은 제2의 윤석열 같은 게 나오면 답이 안 나와 이거 진짜. 예. 예. 그런데 그래서 그나마 제일 비슷한 게 행안부죠. 예. 경찰이 있으니까 행안부로 가는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행안부는 과거에 경찰은 행안부 장관이 통제를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예, 경찰청은 과거에 그 군사정권 시절에 경찰 파쇼, 경찰이 막 그럼요. 다 잡아가고 1987처럼 예. 이랬던 것 때문에 경찰이 뭐 독립적으로 해야 되고 정권의 외압으로부터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를 않아요, 경찰청이. 그래서 행안부 장관은 수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지휘권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로 가게 되면은 이거 경찰이랑 똑같은 논리로 치면 이거 통제를 못 하는 거거든, 지휘를. 두 개가 다가 있는 예, 거죠. 중수청. 그러니까 그럼 행안부 장관 지휘를 못 하는 거예요, 중수청에서. 예. 여기서 그러면 야, 중수청의 지휘를 할 수 있게 그냥 법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간단하잖아.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예. 경찰청은 왜 지휘 안 해? 아. 경찰청 국수본도 수사기관인데 그러네요. 이 논리가 나오죠. 예. 근데 그럼 경찰청도 지휘해. 음.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어떤 경찰국이 생깁니다. 경찰국을 폐지하기로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 경찰국을 폐지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러면 경찰국은 폐지를 하는데 중수청은 뭐 지휘하는 걸 새로 만들어야 될까요? 중수청국 이런 걸 만들어야 될까요? 행안부에? 이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이게. 예. 예. 어.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는 이게 부담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장이 있는 거고 다 맞아요. 민주당 주장도 네. 맞고 정성호 장관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디테일에서 가장 합리적인 부분으로 뭐 대화 토론을 해보면서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예.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고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린 가면 된다. 적절한 브레이크를 대통령이 건 것 같고요. 이제 신인규 변호사의 시간인데, 뭐 지금 이제 김규현 변호사께서 어떤 문제점이 우려될 수 있고, 실제 과거에 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도 원래 그 논의가 됐던 아니었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네. 검찰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하나는 특수수사에서 과잉수사, 그러니까 피의자를 보호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오히려 억울함을 2차, 3차로 겪는 거 많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수사에 효율성을 좀 더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검찰 안에 있는 두 얼굴이에요. 근데 예. 이걸 가지고 검찰의 특수수사의 문제가 그동안 많았죠. 그러니까 그것만을 가지고 검찰권의 힘을 다 빼자. 검찰은 다 수사에서 손 떼자.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자. 특히 행안부 쪽으로. 그렇게 돼버렸을 때는 특수수사의 문제는 해결했을지는 모르지만 일반 형사부 쪽에서는 상당한 공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우자는 차원에서 수사 개시, 별건 수사는 못하는 거고, 이제 앞으로는 그 법상으로 할 수가 없고, 아주 보완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검찰이 직접 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게 지금 정성호 장관의 아니고, 전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의 수사 독점권을 만약에 지금 행안부 안으로 가서 준다고 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모든 권력기관은 견제와 균형으로 가야 돼요. 아까도 댓글에 보시면 뭐 검찰의 형사부도 옛날에 정대택 씨 묻지 않았냐, 과잉수사 잘못하지 않았냐. 당시에 검찰에도 수사권이 독점돼 있을 시절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찰로 넘어가서 경찰의 수사 독점이 있다면 경찰에서 수사할 때 그럼 앞으로 정대택 씨 같은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이거를 견제할 것이냐. 이게 지금 그 검찰의 아주 제한적인 보안 수사권을 주냐 마냐. 왜냐하면 요구권만 주자 그러는데 요구권만 줘가지고는 경찰이 문제를 스스로 시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요. 근데 앞으로 더 그럴 것이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경찰의 수사 독점이 되면은 경찰전관이라는 얘기도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전관 문제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제가 한번 이름을 불러볼 테니까 경찰의 수사권이 독점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한 7명만 불러볼게요. 7명이나 있어요? 이름 불러볼게요. 네. 이철규, 이만희, 김석기, 김종양, 서천호,
서범수, 윤재옥.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 아니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검찰을 못 믿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전체 여론이 윤석열 같은 이런 정말 아주 폭력적인 검찰에 권한이 독점되니까 지금 쪼개자고 하는 건데 그럼 반대로 그럼 경찰 수사권 다 가서 제가 지금 얘기한 이철규 같은 사람이 경찰에서 설치고 다닌다. 예를 들면 경찰 출신입니다. 그거 어떻게 믿죠? 그러니까 못 믿기 때문에 그러면 수사권을 다 주되 행안부 안으로 주는 거 찬성할 수 있어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예, 예. 대신에 주되 국수본과 중수청이 행안부 장관 밑에 가서 수사기관이 다 몰빵이 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독점을 반드시 이거는 견제 장치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 물론 전체적인 수사 통제는 법원이 하죠. 영장 발부는 다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이 있든 보안 수사를 하든 아니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되든 어찌 됐든 검찰을 통해서 영장 청구하면 법원이 영장 강제 수사는 발부를 하기 때문에 법원 개혁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경찰의 수사권이 독점됐을 때는 저는 이 7명 제가 대표적인 이름들을 불렀지만 예. 윤석열 못지않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 안 하면 문제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수사 독점도 문제지만 기소 독점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해결해야죠. 공소청으로 바꿔도 저 그림 보시면 공소청 있지만 공소청이 기소 독점을 해요. 네네. 기소를 독점합니다. 기소권을. 물론 검찰 권한의 힘을 쪼갠 거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소권이라고 하는 그 독점 권한을 검찰이 공소청에서 행사하는데 저거 왜 견제 장치를 얘기를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시민기소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검사들이 덮는 거, 과거에 뭐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검찰들이 제 식구 감싸기로 덮어주는 게 너무 많아요. 기소 안 해버리거든요.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도 하나가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우리가 미국식 개혁을 자꾸 하자고 하잖아요. 네. 미국은 검찰청이 3개예요. 연방검찰청, 주검찰청, 카운티검찰청. 각기 따로따로 움직이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기소를 안 하고 덮을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럼 바로 다른 검찰청에서 기소하거나 치고 들어오니까. 예. 경찰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검찰이고 경찰이고 한 여러 단위로 저는 쪼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적극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수사와 기소가 한 군데 있으면은 위험하다라는 건 이제 전 국민이 알고 계시죠. 네.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정보. 정보와 수사가 한 군데 있는 것도 위험하다. 수사와 기소가 같이 있는 것만큼이나 위험합니다. 경찰도 정보와 수사를 같이 갖고 바로 있잖아요. 그거죠. 경찰 정보는 거의 구석구석 저인망식으로 지금 전국에 숫자도 많고. 오히려 사실은 전국에 검찰보다 지금 정보는 있거든요. 경찰이 더 잘 파악할 그렇죠. 정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그 정보와 국수본의 수사 그리고 중수청의 중대범죄 수사 이게 하나로 지금 뭉쳐져서 행안부 밑으로 가게 될 때 예.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위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길인데 예. 이게 나중에 가서 어떻게 보면 치명적으로 거기다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경비권하고 치안권까지 있어요 경찰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권한이 갖고 무력을 있죠. 쓰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과거 이승만 정권이 이럴 때는 경찰들이 설쳤거든요. 그래서 힘을 빼서 검찰에 조금 더 몰아준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래. 견제하 균형이 중요하다는. 그래서 경찰에 대한 견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초기 내 국정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경찰의 정보도 분리해야 되고 수사도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고 자치경찰제를 전면으로 시행해갖고 경찰도 여러 개로 좀 쪼개야 된다. 그리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갖고 경찰에 대한 감시 견제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걸 병행적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예. 근데 하나도 안 됐죠. 그게 지금 자치경찰 다 안 되고 무산됐어요. 지금 국정과제나 공약에서 거의 다 무산돼서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그런 게 돼버렸거든요. 예. 왜 그랬겠어요? 권력은 그걸 놓기 싫어하거든. 검찰처럼 경찰도 마찬가지로 이 정보 권한, 자치경찰제로 이거 다 떼어주면 우리 반토막 나는데 싫거든. 거기서 이제 그 로비를 열심히 주장을 해가지고 이게 다 무산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뭔가가 자꾸 행안부 산하에 더해지는 것은 저는 좀 불안감이 있긴 하고요. 그리고 약간 이런 거 있어요. 법무부에 가게 되면은 결국 중수청하고 이제 공소청 이게 짝짝꿍해가지고 이게 뭐 이래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리를 늘려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짜움되는 거 얘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 사이의 분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행안부로 중수청을 놓으면 그러면 그걸로 그냥 분리가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검찰 특수부에 있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그걸로 옮겨갈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원래 다 알던 사람들인데 법무부 산하에 있으나 행안부 산하에 있으나 모르게 돼요? 매 한 가지다. 그럼 똑같지 어차피 짜움하는 사람은 것은 똑같은 사람은 똑같은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인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개혁이 있어줘야 되는데 예. 거기까지 지금 논의가 나아가지 못하고 법무부냐 행안부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도 못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악마는 디테일이 있는 건데 예, 예. 디테일까지 못 나가고 이게 오히려 개혁이 지금
무산될 수가 있어요. 별로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쟁점에 지금 우리가 매몰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한동훈의 등 이런 거 맨날 얘기를 하세요.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같은 애가 들어와가지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그냥 다 한 줌에 쥐고 움직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떡할 거냐 라고 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국민의힘한테 정권이 교체됐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한 정권이 교체되면은 행안부 장관은 이상민이에요. 그 이진숙 같은 인간이 또 그러니까 들어오고. 그럼 행안부 안 밑에 중수청이 있건 법무부 밑에 중수청이 있건 이건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든 뭐가 되든 간에 누구 부처 밑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어디에 있든 간에 이 칸막이를 어떤 식으로 설계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 거냐. 자, 국민의힘 정권이 돼도 경찰과 검찰은 싸웁니다. 그렇죠. 그렇죠. 중수청과 공소청도 그런 관계가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어디에 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중수청은 수사만 하게 되고 그럼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얘네가 청구를 할 때 어디다 청구합니까? 공소청에 청구를 하죠. 그럼 공소청 검사가 그걸 기각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무혐의 처리하거나 예, 하면은 예. 중수청은 싫겠죠. 예. 그렇게 공소청이랑 중수청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야 돼요. 요런 거를 디테일하게 설계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지. 예. 지금 어디다가 어느 부처 밑에다가만 갖다 두면은 그냥 만사 다 해결되는 것처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 지금 본질을 아니 호도하는 근데 거예요. 또 잘 얘기하신 게 방금 공소청이 그럼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영장 청구 안 하고 덮어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소청도 누구 기소해야 되는데 기소를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럼 또 무슨 제도개혁 또 만들 겁니까? 그 이제 신인규 변호사는 이제 공소청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 독점권이라는 뭐 영장 거는 청구권도 독점돼 기소할 있으니까. 거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했으니까 아까 대안으로 시민기소위원회를 말씀 주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사 독점권, 기소 독점권을 어떻게 부수고 견제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도 뭐 두 분이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더 얘기할 건데요. 그 오늘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고 이제 이런 토론이 필요했다라고 접근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생방송 중에는 질문을 좀 많이 받을게요. 그래서 댓글 중에 이제 우리 제작진들 댓글 다 보고 있거든요. 이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냥 질문을 던져주세요. 저희가 중복되지 않는 한은 최대한 많이 받아서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더 이어간다면. 그러니까 지금 뭐 검찰 편이냐, 검찰에 포섭됐냐, 뭐 갈라친다 이런 식으로 가면 토론을 할 수가 없는 아, 그렇죠. 입틀막이 되는 것이고 잘 생각을 해보면 독점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이 다 독점돼 있었으니까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수사기소 분리를 해요. 그럼 이제 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그럼 수사권을 독점시켜 놓고 기소권을 독점시켜 놓은 상황에서 그 권한을 그 기관이 안 쓸 때 내지는 수사권도 독점돼 있을 때 그 수사권을 잘못 행사할 때 오남용할 때 그럼 이때 어떻게 견제하느냐가 지금 핵심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수사 독점에 경찰권에 이제 우리가 경찰이나 중수청에 수사권을 주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는 검찰의 통제를 일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더 국민을 위한 그 검찰 개혁안이 된다라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공소청도 기소를 안 하거나 영장 청구를 안 할 때 이번에도 특검 국면에서 검사들이 영장 청구 안 해가지고 얼마나 애먹였습니까? 예, 예.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독점권에 대해서 어떤 대안 예. 그리고 어떤 독점권을 서로 깰 수 있는 견제와 균형 이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세팅을 해야지 지금 일각에서 마치 검찰권에 피해를 본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분들이 지금 제도권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검찰만 그냥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된다. 검찰만 손 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물론 그런 취지까지는 아니시겠지만은 예. 너무 그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접근법을 행사하는 거는 저는 조금 더 큰 오류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냉정하게 정말 어떤 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굴러갈 수 있도록 국민들을 위해서 오류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일선에서 좀 법률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될 것이고 예. 지금 안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다 장단점이 있는 안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자, 빠르게 하자.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예. 지금 뭐 일단 정부조직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지금 당정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용적이에요. 예, 예. 저는 이제 검찰의 그런 표적수사에 그렇게 당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면은 복수심에 그냥 다 해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싶을 것 다 같은데. 해체하면 청산은 네. 편하죠. 근데
굉장히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 평가하는 이유 지점 바로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아. 국민의 불편이 가면 안 된다. 예. 감정이 안 서. 아, 저는 오늘 그 대통령이 나서신 이랬기 것도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예,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접근하는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신인구 변호사님이 아까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검찰 편 든다, 그럼 검찰이 좋아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또 그것도 사실과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어떤 예, 부분이 지금 정성호 장관의 안은 검찰이 좋아하는 안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제가 아는 검찰, 저는 특수부 검사들도 잘 알고 형사부 검사들도 잘 알아요. 검찰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파로. 네. 그래가지고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인 검사들은 형사부 검사들이에요. 형사부 검사들은 표적 수사나 막 이런 걸 하지 않아요. 특수사가 아니니까.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해 온 거를 보고 분석해갖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소하는 기소 결정을 하는 어떻게 보면 수사 기소 분리의 모델이죠.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경찰이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예. 그런 형사부 검사들은 정성호 장관의 안이랑 비슷한 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윤석열, 뭐 한동훈을 특수부. 위시한 그 특수부 검사들은 지금 뭐 어떤 안을 지지하느냐? 이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논란의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제가 예측해 볼까요? 그분들은 예. 행안부로 중수청이 들어가서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갖고 오겠다. 그때 다시 이제 이걸 좀 정확하세요. 예. 맞아요. 네. 그런 안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그 4법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원안을 진짜?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가지고 형사 절차에 부실이 가중되고, 그러니까 경찰 수사 독점하게 되면 경찰에서 뭔가 사고가 많이 터질 사고 거잖아요. 날 거예요. 그러면. 날 그러면 네. 저거 봐라. 네. 이대로 이거 찬성해준 이재명의 책임이다. 그렇죠. 민주당의 책임이다라고 개혁 해놓고 실패 책임이다. 나중에, 얘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윤석열을 낳았기 때문에 지금은 입이 벙어리가 돼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짜져 있는데 뒤에서 그럼 맘대로 해 그러면서 보안 수사권 오히려 이거 망해. 다 폐지해. 다 폐지한 다음에 형사 절차 경찰이 이제 나중에 사고 치고 뭐하고 그 수사 지연이나 부실 수사가 많이 나오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또 나올 거거든. 그러면 그럼 무슨 뭐 어디 구에서 뭐 새 모녀가 뭐 전재산 사기를 당했는데 뭐 놓쳤다 아니면은 뭐 아동 성폭행 사건이 발생됐는데 무죄로 풀려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쯤에 얘네가 스멀스멀 기어나오면서 겉봐 검찰은 수사는 검찰이 해야 된다니까 이러면서 옛날 특수부처럼 완전히 부활하는 거 그거를 꿈꾸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소위 막 이래요 저한테 야 그거 김 검사 뭐 오랜만이야. 근데 김 검사 요즘에 그거 하는 것 같은데 뭐 괜히 뭐 저 검찰 편들라고 뭐 하지 마. 그냥 맘대로 하라 그래. 이래요 거기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참 어떻게 보면은 내밀한 그런 얘기들이지만은 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검찰개혁안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그 검찰개혁안으로 지금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움직이고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죠. 이후에 예.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잘못돼서 또 개혁하자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도 어떻냐? 사실 일선에서는 이 형사 사건이 잘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 억울한 피해자의 사례를 혹시 몇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인데 추행을 진짜 당하신 분인데 이분도 당했다라는 걸 인정받으려면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해주고 처벌을 해야 피해자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하나의 주장에 불과해지니까 그래서 경찰에다가 고소장 내고 하면 경찰도 일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잘 들여다보지를 않고 더 큰 경찰의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지역 유착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유착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잘 수사가 공명정당하게 안 돼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검찰에 넘어가면 검찰에서 한번 스크린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검찰이 손을 떼버리게 되면은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문제냐면 배임이나 사기나 횡령 같은 경우는 민사적 지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법리적으로 해석할 때 형사법만 있는 게 아니라 민사적 법률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그 형사법 외에 다른 각계 법률들의 처벌 조항들은 해당 법률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뭐 경찰의 수사 역량이 뭐 낮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경찰은 경찰이 될 때 형사소송법하고 형법만 시험을 봅니다. 법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민사나 이런 민사 쪽이나 이런 지식들은 경찰들도 일선에서 실무 공부하면서 지금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거 좋다. 그 대신에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경찰의 일선에서의 혼란이 없을 정도로 수사 역량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를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 얘기고 지금 단계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훈련과 양성을 해서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현실에서 무리 없이 작동되겠느냐. 전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더 깊게 해야 된다고 좀 보는 그래서 겁니다. 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뭐 실무에서 그걸 해봤으니까 몇 가지를 알고 있잖아요. 뭐 네. 전형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사기 사건 같은 건데 네.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이제 물에 빠졌어요. 네. 거기서 남편은 열심히 헤엄쳐서 나왔어요. 근데 아내분이 부인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아내분이 보니까는 보험이 막 대여섯 개가 들어가 있네. 예. 아 설마 그 설마 남편이 죽으면 사망보험금 타려고 그렇죠. 사망보험 일부러 달라- 네가 의심해 가해자 된 볼 거 수 아니야? 이런 있죠. 거. 예. 근데 이제 경찰이 이거를 그냥 남편이 운전을 미숙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난 교통사고네 이렇게 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네. 예. 이걸로 그냥 검찰에 송치를 해요. 예. 그러면 검찰이 봤을 때 예.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그대로 그냥 업무상 과실치사를 기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보험 사기 같은데 살인죄인데 그렇게 되면 살인죄로 수사를 해가지고 뭔가 더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과거엔 그렇게 또 많이 해서 살인죄로 기소하기도 했죠. 예. 근데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나 이런 것까지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러면 경찰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기소 판단만 해야 되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게 되면 검사는 하고 싶어도 이거 살인죄로 바꿔서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한 대로 해서 준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로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경찰에다가 이거 살인죄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수사를 해서 예, 살인죄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요구를 예,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갖고 잘 되면 좋지만 예. 잘 안 되면 잘 안 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경찰이 보안 수사 요구를 받았는데 안 할래. 문제일 때. 그거를 뭐 경찰의 역량이 부족해서든 아니면 의도적으로든 아니면 제3의 어떤 다른 원인이 개입되든 간에 그렇게 해서 살인죄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예. 이거는 살인죄로 기소할 방법이 그냥 뭐 사건 자체가 영원히 뭉개지는 거죠. 영원히 없어지는 네, 거죠. 그러니까 경찰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경찰이 쥐고 있죠. 예. 그 경찰관이 내가 이거 살인죄 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고 그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이렇게 되면은 어디 전관의 힘이 세진다? 경찰 예, 경찰 전관, 그러니까- 경찰서장, 수사과장 출신 이런 사람들을 안 끼면 지금도 서초동 변호사 시장에서 지금 영업이 안 된다는 얘기가 들어요.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통제할 거냐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자는 이렇게도 또 들어와요. 예, 어떻게 해요? 검찰도 뭉갤 수 있잖아. 기소로 뭉갠다면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이거 살인죄로 했는데 예. 송치를 했는데 반대도. 검찰이 공소청에서 기소로 뭉개. 공소청에서 이거는 살인죄 안 돼. 업무상 과실치사야 하면서 이렇게 뭉갤 수도 있잖아. 둘 다 사례가 가능해요. 네, 라고 하시죠. 당연히 그것도 통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도 검찰 개혁에서 다뤄줘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중수청이랑 보안수사권에 매몰돼서 그거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거 다뤄야 돼. 다뤄야 되고 어디서 하느냐? 법원이 해야 되고 공수처가 해야 되고 또 감찰 조직, 외부 감찰 조직 만들어야 되고 경찰 수사관한테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대항해서 그거 아닙니다라고 뭐 법원이나 어디다가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죠. 우리가 검토해야죠. 예.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싸우고 감시하고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예. 중수청과 공소청도 그렇게 싸우게 만들어 줘야지. 예. 설령 다음에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예. 중수청과 공소청이 이미 하도 싸워대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야 통제가 안 되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 네네네네. 논점에 하나만 전 더 빠져선 안 된다는 게 결국 우리가 수사 독점, 기소 독점 요 얘기거든요. 지금 네. 쭉 얘기한 게 네. 하나가 더가 그동안의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가 그 검찰의 편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서서 검찰이 운용한 거 아니냐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검사들, 정치 검사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이런 관행도 이제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그냥 임의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사장 정도 이상의 직급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는 피선거권 반드시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정치와 검찰의 유착이라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논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의 이 검찰 개혁 아니라는 것이 조금 더 낮게 만들어 보고자라는 제가 그 선한 의도는 알겠으나 경찰 독점, 수사 독점, 그리고 검찰의 기소 독점, 그리고 정치와 검찰의 유착 문제 여기에 대한 논의가 다 구멍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빨리 통과시켜서 그냥 해버리자. 그럼 했을 때 그 부작용은 누가 다 부담해야 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으로 오롯이 가고요. 저는 그게 상당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경찰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민생 범죄가 굉장히 이 두루두루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이 억울한 사람 만드는 게. 그러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저는 거듭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현실의 예.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두 분 말씀은 30분 동안 다 종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다 이해를 하셨죠? 이제 여러분 질문 좀 소화하고 이제 대안으로 넘어갈 건데 첫 번째 경찰, 그러니까 이제 행안부 권력이 비대해졌을 때 뭐 이 내용은 실제 이제 그 중수청이 가든 아니면 국수본이 커지든 경찰 쪽에서 수사를 해서 이거를 뭐 공소 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 수사가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걸 견제할 수 있는 통제, 견제와 통제가 오늘 핵심 키워드입니다. 견제와 통제. 그래서 견제 통제 장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아까 이제 그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말씀해 주신 대로 공소청에서 이제 법무부에 공소청만 있는 거예요. 근데 기소로 또 뭉갠다. 안 할 걸 안 한다. 이래버리면 그걸 또 어떻게 견제 통제하느냐. 이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체크 앤 밸런스라고. 예, 영어로는. 그리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뭐 법무부에 있든 행안부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기능. 얘네 둘이 싸우게 만드는 기능을 설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얘네 둘이 싸우게끔 만들어야지 설령 법무부에 같이 누더라도 싸우게끔만 잘 설계해 놓으면 정권 바뀌어도 싸워요, 얘네들은. 그렇죠. 예. 서로 그렇게 간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간의 권력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줄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조율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또 외부에 이제 공수처란 또 조직이 있으니까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 요것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수사기소 예. 분리라는 대원칙에 다 동의를 한다니까요. 다 동의하는 건데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수사기소를 합쳐놓은 데가 있죠. 공수처. 그 특검.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일부 판사와 있죠. 검사와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기소권을 지금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렇게 해놨냐? 이거 수사 효율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는 하나 지금 여기서 얘기한 뭐 보안 수사권의 문제라든지 뭐 독점의 폐해를 막자라는 체크 앤 밸런스에 대한 얘기들은 이 수사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수사 그러면은 사람들의 머리에는 윤석열 수사 이게 지금 먼저 떠오르다 각인돼 보니까 있죠. 그냥 검사들은 손 다 떼라 그게 절대 선이다 수사 기소 원리는 절대불변의 망고불변의 진리처럼 되어 있는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게 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다. 예. 이 말씀도 드립니다. 그 이제 사실 수사 기소가 같이 가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진실 발견에는 가장 좋아요. 근데 부작용도 엄청나게 많고 억울한 피해자도 많이 나오게 되죠. 사실 제일 효율적인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수사와 기소와 판결까지 합친다.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원님들이. 이제 여러분 많이 어렸을 때 많이 봤을 한 거예요. 번에 판관 그 포청천이라고. 일사천리죠. 요 작두 막 그 뭐 어허. 뒤지는 거 있잖아요. 네, 전조가 경찰이에요. 전조 보내가지고 막 다 수사하고 다 잡아온 다음에 포청천이 자기가 기소해갖고 재판이 열고 지미고 자기가 개작두를 개작두를 데려가라. 형 집행까지 끝내버려 한 명이. 가장 효율적이죠. 한 가장 칼이네. 효율적이죠 이게. 어. 난리 나죠. 근데 이걸 현대 사회에서 하면 원웨이. 그래가지고 다이렉트. 이거를 쪼개는 거지. 어디까지 쪼갤 거냐. 근데 예. 너무 세세하게 쪼개놓으면 그래도 그러면 또 막 수사가 제대로 아예 안 효율성이 되니까. 깨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소화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두 분은 그러니까 그 보완 수사에 대한 부분, 경찰이 이제 초기 수사를 하면 그 결론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하든 간에 살려놔야 된다라는 게 두 분의 의견이에요. 이걸 뭐 사실은 반론을 제기하실 분은 많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완 수사에 대한 부분은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마 또 의견 또 들어볼 거고, 기소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제 신인규 변호사는 시민기소위원회 같은 걸 말씀 주셨어요. 이제 이런 거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견제장치, 통제장치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 요거를 일단 먼저 좀 짧게 말씀 주시면 질문으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은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예를 들면 기소에 대한 공소청 기소권에 대한 견제 방식 혹은 보안 수사권을 누가 가져가는 것이 좋은가 이제 요 대목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소에 대한 통제 장치부터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근데 우선 일단 기소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수사 종결권이라는 말을 또 쓰잖아요. 그렇죠. 수사 종결권은 수사권이에요? 수사 종결권은 수사권이냐? 제가 지금 단계로 보면 검찰도 스스로 판단하니까. 수사 종결권이라고 하니까 마치 수사권의 개념인 것 같잖아요. 예, 예. 근데 자 보세요. 수사라는 거는 범인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에요. 선이죠. 예. 예. 그 수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럼 얘를 재판에 회부할 거야 말 거야. 예. 이걸 결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기소권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소권은 즉 예. 판단이에요. 수사는 과정이고. 예. 그러니까 수사가
끝나려면 예. 얘를 재판에 회부할 거야 말 거야라는 판단을 해야지 그 수사가 끝나는 거예요. 점을 찍는다는 기소권까지 네. 포함한 의미란 말이죠. 그 점을 찍는 게 예. 기소권이고 예. 또 한편 수사 종결권이에요. 그래서 사실 수사 종결권은 말이 수사 종결권인데 예. 기소권이에요. 수사와 기소가 합쳐진 거다. 그러니까 기소권이에요. 기소권이다? 기소권의 아. 다른 이름이에요. 오케이. 동전의 양면 같은 네, 거. 동전의 네. 양면 네, 같은 거죠. 오케이, 지금 오케이.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 있습니다. 예. 송치라고 해서 수사하다가 혐의 없는 것 같으면 경찰이 그냥 끝내버려요. 거기서 수사. 예. 이거는 불기소 검찰이 하는 불기소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동일하죠. 거예요. 동일하죠. 그래서 수사 종결권은 불기소권이다. 음. 그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고 그러면은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한다고 했을 때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을 줘야 돼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그것도 봐야 되는 생각해야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기소권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 수사 개시권하고 수사 종결권을 분리해야 되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이죠. 그러네요. 예. 정성호 장관이 전권 송치를 얘기했잖아요. 전권 송치. 전권. 전권 모든 송치. 사건 송치. 경찰이 전권 수사하다가 임의로 그냥 너희가 종결시키지 말고 수사 끝났으면 그냥 싹 다 공소청으로 보내라. 이게 전권 송치인데 사실은 그게 여기서 나오는 논리고요. 이런 게 있고. 근데 어쨌거나 검사가 그럼 기소권을 맘대로 행사해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거냐. 예. 지금 불기소하면은 항고할 수 있고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그거 다 안 돼. 왜 안 돼요? 법원은 수사권이 없으니까. 예. 네, 사실은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되면 법원의 재정신청부에서 수사랑 비슷한 행위를 다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판사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예. 그거 실질화해야죠. 아니면은 판사들이 안 하면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나 이런 걸 둬가지고 검사가 수사 안 하고 뭉개면 피해자가 신청해가지고 선임받은 변호사가 검사의 역할을 해서 수사를 하도록 그런 거 만들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송치했는데 검사가 불기소했어. 그럼 수사한 경찰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네. 그 사람 경찰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의 신청할 수 있게 해야죠. 이거 왜 불기소를 합니까? 예, 그럼 그 이의 신청을 받아줄 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원이 할 수도 있고 아까 신인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뭐 시민기소위원회나 그런 것도 아이디어가 많죠. 예, 거기다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를 우리가 해봐야 되고 해야 돼요. 예. 예, 빨리 해야죠. 그리고 저도 하나만 더 보태면 예. 저는 아까 그 보안 수사권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전통의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 개시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수사에 대해서 고소장이 경찰에 들어갔는데 예. 경찰에서 넘긴 거에 대해서 검사가 아주 제한적으로 보안적인 수사만 하겠다. 그 당의 사건에 대해서만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는 마치 사모펀드로 시작해가지고 표창장으로 끝내버리는 이런 약간의 그 별건 수사 내지는 수사 개시를 마음껏 늘어났던 그 전통의 특수부의 장면이 머리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말하는 것들은 그런 검찰의 권한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사 개시권은 없고 수사 개시는 해서 검찰이 넘겨오는데 넘겨온 거에 대해서 잘못했거나 잘못 적용했거나 안 했거나 부실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보완적으로 수사의 효율성 차원에서 어디까지 그러면 개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냐 요 제도를 지금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이거 보안 수사권을 주면 윤석열이가 또 나타나 똑같이 윤석열은 늘 나타나요. 윤석열이 또 나타나가지고 요걸 틈타가지고 또 사모펀드에서 시작해가지고 또 표창장하고 뭐하고 사람 하나를 그냥 아예 털어버리는 이런 식의 검찰권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지금의 제도와는 맞지 않는 제가 예시다. 말씀드릴게요. 윤석열을 앞으로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기든 안 남기든 예. 공소청에서는 앞으로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요. 제로에 수렴해. 그럼 어디서 나올까요? 중수청에서 나와요. 이제 중수청 윤석열 수사죠. 같은 사람 앞으로 중수청이나 공수처에서 나옵니다. 주로 수사 개시권이 있는 그렇죠. 특히 수사 공수처도 개시권이 그렇죠. 있고 공수처도. 또 공수처 같은 경우는 기소권까지 다 있잖아요. 있어요. 영장 청구권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야 맞는 건데 사실 공수처라는 게 세팅도 잘 안 됐고 소위 말하는 저기는 왜 있는 거야 하면서 약간 무능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공수처가 제대로 세팅돼가지고 이제 제도적으로는 제일 생각해 위험하죠, 보세요. 공수처가. 자,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윤석열이 공수처장이나 중수청장 된다고 생각해봐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러면 지금 내란 특검 하고 있는 수사 진짜 무섭게 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네네. 중수청장이나 공수처장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민주당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럴 수 굉장히. 있겠네요, 진짜로. 예, 그럴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거기서 근데 나온다니까. 공소청에서의 보안 수사 가지고 윤석열이 나오긴 불가능해요. 공소청의 보안수사권도 예. 거기는 아니, 상상을 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안 나오고 불가능해. 보안수사권이라는 건 경찰이 해온 거를 기소에 맞게 그러니까 경찰은 증거를 찾아내 갖고 생산하는 생산자고 검찰이나 공소청은
내가 재판에 가가지고 유죄를 받아내려면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거 좀 만들어주세요 하는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산자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었어도, 그러니까 생산자 경찰은 내가 만들어준 거 이대로 그냥 갖다 써 이러는 거고. 1차 납품이지. 네, 1차 납품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로는 안 돼. 좀 더 만들어 봐. 이렇게 하는 거라 의견이 항상 거기서 다른 거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보안 수사라는 거는 받았는데 이게 조금 요것만 바꾸면 얼마나 좋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조금 깎고 다듬는 그게 보안 수사예요. 예. 예, 이 과정에서 하는 건데 그거만 좀 남겨달라 이런 것이고 예. 아니면 그거 하면 윤석열처럼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라는 그거 이제 자라보고 놀란다고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 그런 심정이 이제 담겨 표출되는 건데 예. 사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 크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수처나 중수청에서 발생할 거다. 그리고 보안 수사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굉장히 정성호 장관 안에 따르면 통제가 굉장히 극하게 돼 있어요. 아주 제한적이에요. 딱 그 범위에서만 할 수 있게 돼 있고 요거를 하다가 뭔가 표창장이나 뭐 이런 그 별건이 나온다. 거기로 못 나가게 돼 있어요. 거기로 수사 나가서 기소하면 공소 기각이에요. 요 대목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어가지고 중요해요. 네, 그 맞아요. 방금 얘기하셨던 게 정성호 법무장관 안중에 별건 수사를 못하게 돼 있다. 못하게 만든 전혀 못하게 뭐 그런 수사 장치가 되어 있죠. 그거 이제 동일성 범위 제한이라고 하는데 동일성 범위 내를 넘어가서 수사를 하는 순간 그거 기소하면 공소 기각이 나와요. 근데 동일성 범위내라는 표현이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좀 어려우니까. 이게 좀 전문 용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하여튼 제한돼 있어서 그러니까 옛날처럼 사고치기는 경찰이 수사해서 보낸 그 사실관계 그거만 수사하라 이거예요. 별건으로 넘어갈 수 없다. 경찰이 뇌물 수사해서 보냈으면 뇌물만 수사만 하라. 수사 개시를 다른 거 표창장 뭐 무슨 사모펀드 이딴 거 보지 말아라.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공소 기각이니까 검사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나왔다라면 네가 수사하지 말고 경찰로 다시 보내라. 별건은 경찰로 다시 다시 보내서 수사 다시 개시. 시작하게 해라 경찰에서.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수사 개시에 대한 제한을 둔 거고 보안 수사에 대한 원칙을 좀 나름 만들어 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면 그렇죠. 수사 개시권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없어요. 나름 오케이, 법률가가 보기에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윤석열 검찰을 겪었다 보니까 예. 이제 많은 국민들은 그것도 그렇게 말을 해도 일단 못 믿겠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 너무 이해돼,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못 믿잖아요. 일단 못 네. 믿겠다. 제가 다시 한번 이름 얘기할게요. 이철규, 이만희, 김석기, 김종량, 윤재옥, 서범수는 그럼 어떻게 믿냐를 저는 오케이. 역으로 묻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검사의 일탈을 또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번에 검사징계법 바꿨잖아요. 바로 징계하세요. 징계하면 돼. 검사의 일탈에 대해서 잡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보안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럼 보안 수사 요구만 해야 돼요. 경찰에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근데 경찰이라는 것도 조직이고 기관인데 자기들이 안 했고 옆 담당자가 해서 보낸 거를 검찰이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지휘감독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명하복도 없어졌는데 귀찮게 그걸 또 응하겠습니까? 보안수사 응해요? 했는데요? 다시 보내고 핑퐁만 있는 거예요. 그 내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안수사 요구권도 의미가 없고 진짜 보안수사권이 없잖아요. 앞으로는요 법원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기소는 해요. 검사가 부실하더라도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법원이 수사를 해야 돼요. 법원이 왜? 기소했으니까 거기서 또 부실한 것들은 뭐 수사권은 없지만 법원에서 그럼 이 궁금한 걸 물어봐가지고 채워넣어야 되거든요. 유죄 입증을 심증이 돼야 유죄 판결 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검사가 해야 될 보안 수사권의 역할을 판사가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판사 일 많잖아요. 예. 늘 재판부실 얘기 나오고 재판 지연 나오고 그리고 구속사건 6개월인데 그 됩니까? 그리고 법원이 할 수 있는 그거는 게 사실 여건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 되죠. 지금도 사실 형사소송법에 되면은 판사가 영장 발부도 할 수 있고요. 재판 중에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구속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소 이후에 그렇죠. 기소 이후에 수사 같은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만약에 판사가 보안 수사에 막 하기 시작한다? 뭐 바람직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봐요. 그럼 지기현은 또 어떻게 믿어? 지기현 그거 판사를. 아니 그리고 판관 포청천이라니까. 그렇죠. 포청천이야. 그 수사를 한 판사가 판결도 해. 예. 그 조이대와 지기현이야. 수사와 기소와 믿어? 판결권이 믿네. 합쳐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선택해야 돼요. 이철규를 선택할 거냐, 한동훈을 선택할 거냐, 조이대를 선택할 거냐인데 다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독점은 안 된다.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가 각 영역마다 촘촘하게 있을수록 더 좋은데 지금은 촘촘함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그냥 무조건 보안 수사 다 빼. 하지 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위험한 건 사실 공수처인데 이렇게 치면 그러니까 수사 기소가 뭉쳐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해. 그리고 사실 그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주장을 지금. 반대 주장을 하면 뭐 검찰이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반대 그 주장을 하시면은 그 이철규가 좋아하는 여기 이철규 거라니까. 다시 한번 이철규, 이만희, 너무 많이 나와. 김석기, 김종량, 윤재욱이 해야 돼 이제. 아, 제가 그 하나 서범수. 더 이상민 행안장과 아, 예상했어요. 네, 이상민 행안부. 제가 오늘 이상민. 서울구치소 가서 그 변호인 접견실 갔다 왔는데 거기 이상민 거기 앉아서 접견하고 있더라고요. 아, 거기. 예.
네. 윤석열도 저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고 있고. 시스템으로 그래요? 가야 돼. 네. 시스템으로. 체크 하여간 밸런스로. 모두를 못 믿는다. 그래서 모두가 싸우고 그렇죠. 경찰, 검찰, 법원이 만인에 네. 대한 투쟁을 하게끔 그렇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 정권이 바뀌어도 안전한 근데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고 그래서 검찰에 있어서 아주 제한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두자는 의미는 검찰 키워주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갖다가 완전히 뒤바꿔서 검찰에 대한 악감정, 검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크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서 논리를 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생산적이고 건강한 컨버세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라고 시키신 분이 있죠.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저희 정치 야시장 정말 몇 안 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렇게 건강한 토론하고 있잖아요. 대화하면 됩니다.